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노인 상담센터에 한 통의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75세 김철수 어르신의 따님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김 어르신은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특별한 질병은 없지만 극도의 우울증과 영양실조, 탈수 증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70대 이후의 죽음은 단순한 질병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박종민, 올해 77세의 노인 정신건강 상담 전문가입니다. 지난 40년간 2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상담하며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0대 이후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의 80% 이상이 질병이 아닌 마음의 병으로 인해 몸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할 일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친구들과의 약속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이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드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40년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70대 이후에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분들의 공통된 비밀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생활혁명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78세 이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자녀 셋을 모두 훌륭하게 키워내시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분이셨죠.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각자의 삶에 바쁘다 보니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선생님,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낼 때가 있어요. 저녁에 혼자 밥 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요. 할머니의 이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와 비교해 6개월 만에 체중이 10kg나 빠지셨고 혈압도 위험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급증하고 이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외로움이 만드는 악순환입니다. 외롭다고 느끼면 집에만 있게 되고 그러면 더욱 사람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죠. 결국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게 됩니다. 저는 이순자 할머니께 작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근처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교실에 한 번만 가보세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배우라며 망설이셨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나가셨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오랜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웃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3개월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무서운 또 다른 이유는 자기 관리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 보면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라는 생각에 세수도 대충 하고 옷도 아무거나 입게 됩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쌓이면 결국 자존감까지 무너뜨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무서운 것은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74세 정병철 어르신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40년간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다가 은퇴 후 갑자기 무기력해지셨습니다. 선생님,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요. 정 어르신은 평생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이유도 누군가와 만날 약속도 해결해야 할 문제도 없었습니다. 매일이 일요일인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목적의식을 잃으면 뇌 활동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새로운 자극이 없으니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무엇보다 삶에 대한 의욕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뭐하러 건강관리를 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죠. 정 어르신께는 작은 역할을 제안해드렸습니다. 근처 초등학교에서 안전지킴이 봉사활동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하셨지만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이 생기면서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때마다 새로운 에너지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위험 요소는 신체 활동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69세 김영희 할머니는 젊을 때 매우 활동적이셨습니다. 등산도 자주 하고 시장도 걸어서 다니셨죠. 하지만 무릎이 조금 아프다는 이유로 집에만 있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요.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나아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점점 소파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니 근력이 빠지고 근력이 빠지니 더욱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심폐기능이 급속도로 저하됩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힘들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뇌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김영애 할머니께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발목 돌리기 같은 정말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집 앞을 걷는 것부터 시작했죠. 6개월 후 할머니는 다시 시장까지 걸어서 다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식습관의 악화와 영양 불균형입니다. 82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아내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평생 요리를 해본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컵라면과 김밥,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기 시작했습니다. 요리하는 게 너무 귀찮아요. 혼자 먹는 밥이 무슨 맛이 있겠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가장 쉽게 포기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식사입니다. 간편식에 의존하다 보니 나트륨은 과다 섭취하고 필수 영양소는 부족해집니다. 특히 단백질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이 필요한데 간편식만으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으로 인해 피로감이 지속되고 우울감도 심해집니다. 박영수 할아버지께는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요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계란찜, 두부조림 같은 쉬운 요리부터 시작해서 점차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보시도록 했습니다. 요리를 하는 것 자체가 뇌 활동을 자극하고 성취감을 주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 요소는 수면 패턴의 붕괴입니다. 76세 조미경 할머니는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 졸음이 쏟아진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밤에는 이상하게 잠이 안 와요.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가 아침에 겨우 잠들어요. 그러다 보니 오후에 소파에서 깜빡 잠들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도 망가집니다.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늦잠을 자는 패턴이 반복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불규칙해지고 깊은 잠을 잘 수 없게 됩니다. 질 좋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피로가 누적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우울감도 심해집니다. 특히 수면 부족은 뇌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청소 작업을 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매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 분비도 수면 중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근육 회복과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조미경 할머니께는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렸습니다. 침실을 어둡게 하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규칙을 만들었죠. 3개월 후 할머니는 훨씬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학습과 도전 의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71세 강덕수 할아버지는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워서 뭐해요? 머리도 굳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시도를 모두 거부하셨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려 해도 운동을 권해도 새로운 취미를 제안해도 모든 것을 나이 핑계로 포기하셨습니다. 하지만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발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할 때 뇌의 신경 연결망이 강화되고 인지 기능이 향상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항상 같은 일만 반복하면 뇌 기능이 급속도로 퇴화합니다. 이는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강덕수 할아버지께는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손자와 영상 통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서 못하겠다고 하셨지만 손자의 얼굴을 직접 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열심히 배우셨습니다. 성공했을 때의 성취감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7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요소는 부정적 사고와 체념입니다. 79세 윤정의 할머니는 상담실에 오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픈 것도 늙어서 그런 거고 외로운 것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런 체념적 사고는 정말 위험합니다. 마음이 포기하면 몸도 따라서 포기하게 됩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며 작은 질병도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아픈 게 당연하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죽을 날만 기다린다는 생각은 스스로에게 저주를 거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뇌에 각인되면 실제로 몸의 기능들이 빠르게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뇌가 몸에 이제 끝이야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윤정의 할머니께는 작은 성공 경험을 만들어 드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화분에 꽃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꽃이 잘 자라는 것을 보면서 본인도 아직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느껴보세요. 꽃이 피었을 때 할머니의 얼굴에 나타난 미소는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제가 40년간의 경험을 통해 터득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7가지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실천하여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인간관계 구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 종교단체, 동호회 등 어디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80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동네 바둑 동호회에 가입하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바둑을 두러 가는 것이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고 바둑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져요. 오늘은 누구와 바둑을 둘까 생각하면 설레요. 사회적 관계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인연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특히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은 비슷한 고민과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바쁘다고 해서 연락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선에서 꾸준히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자녀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어르신들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줍니다. 둘째로는 새로운 목표와 역할을 찾는 것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시간에 쫓겨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봉사활동, 취미활동, 평생 학습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77세 박술래 할머니는 문해교육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이었는데 이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목표를 찾으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매일 아침이 설레요. 목표를 세울 때는 너무 큰 것보다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일기 쓰기, 화분 돌보기, 산책하기 같은 간단한 일들도 훌륭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자신만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평생 교사였다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요리를 잘한다면 요리 관련 활동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것은 큰 보람을 줍니다. 세 번째 비결은 꾸준한 신체 활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무리한 운동보다는 본인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3세 김광호 할아버지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셨는데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 걷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어 하셨지만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면서 6개월 후에는 일시간도 거뜬히 걸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혈당과 혈압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죠.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안에서 하는 스트레칭, 라디오 체조, 계단 오르내리기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만드세요. 또한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기구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 의자에서 일어나기, 벽에 대고 팔굽혀펴기 하기 같은 간단한 동작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균형 잡힌 식생활과 요리의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혼자 살더라도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85세 이영자 할머니는 혼자 사시지만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오시고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내 몸을 위해 정성을 다해야죠. 할머니의 식탁은 항상 다양한 반찬으로 가득합니다. 영양소별로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므로 매 끼니마다 계란, 두부, 생선, 콩류 등을 포함시키세요.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요리를 하는 것 자체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메뉴를 계획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순서에 맞게 조리하는 과정은 복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이웃이나 친구들과 함께 요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5번째 비결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과 질 좋은 수면입니다. 생체 시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건강 장수의 핵심입니다. 78세 정한국 할아버지는 매일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20년째 유지하고 계십니다. 시계를 보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깨어나요. 약 없이도 이렇게 건강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할아버지는 나이에 비해 매우 건강하고 활기차십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적정 온도를 맞춰주세요. 잠들기 전에는 카페인이나 알코올을 피하고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침실에서 나와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졸음이 올 때 다시 침대로 가세요. 독서나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 등이 도움이 됩니다. 낮잠은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밤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연광은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 수면 리듬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최소 30분은 야외에서 보내도록 노력하세요. 6번째는 평생 학습과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하지만 계속 자극을 주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81세 조경희 할머니는 70세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마우스 사용법도 몰랐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배우신 결과 지금은 인터넷 쇼핑은 물론이고 손자녀들과 영상통화도 자유자재로 하십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학습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외국어, 악기, 그림, 글쓰기, 요리, 컴퓨터 사용법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흥미를 느끼고 지속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강의, 시니어 대학, 문화센터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책 읽기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소설을 읽으면 상상력과 감정이입 능력이 향상되고 비소설을 읽으면 논리적 사고력이 발달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퍼즐이나 체스, 바둑 같은 두뇌 게임도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84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스도쿠 퍼즐을 푸시는데 이걸 하면 머리가 돌아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라고 말씀하십니다. 7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비결은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바뀌면 몸의 건강도 따라서 변합니다. 89세 김순덕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감사일기를 쓰십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아침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면 그래도 다른 부분은 건강하다,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바꿔보세요. 과거의 좋은 추억을 떠올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성취했던 일들, 사랑받았던 기억들을 정리해서 앨범을 만들거나 글로 써보세요. 이런 긍정적인 기억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힘이 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손자 결혼식을 볼 거야. 봄에는 벚꽃 구경을 가야지. 새로운 취미를 배워볼까 같은 작은 계획들이라도 삶에 활력을 줍니다. 웃음도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자주 웃으세요. 웃음은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명상, 기도, 깊은 호흡, 음악 감상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82세 이명자 할머니는 매일 저녁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명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하루의 스트레스가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용서하는 마음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과거의 원망이나 후회에 매달리지 말고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세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몸도 가벼워집니다. 이 7가지 방법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좋아지면 목적의식도 생기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운동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성취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분들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86세 최만수 할아버지는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이 방법들을 실천한 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100세까지 살 것 같아요. 매일이 즐거워요. 90세 장영희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언제 죽을까만 생각하시던 분이 지금은 내년에 뭘 할까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취미로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고 복지관에서 서예 동호회 회장까지 맡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에게 맞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뀔 수는 없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매일 30분씩 동네 산책을 시작해 보세요. 둘째 주에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 한번 가보세요. 셋째 주에는 새로운 요리를 하나 배워보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생활에 변화를 주다 보면 몇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의 지지와 격려도 중요합니다. 자녀분들께서는 부모님이 이런 활동들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귀찮다, 필요 없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계속 격려하고 함께 해주시면 점차 변화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이미 늦었다, 나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92세에 운전면허를 딴 할머니도 계시고 85세에 대학에 입학한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제가 만난 가장 인상 깊은 분은 94세 박정혜 할머니였습니다. 90세까지는 우울증과 외로움으로 고생하셨는데 91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개인전까지 열 정도로 실력이 늘으셨고 무엇보다 삶에 대한 열정이 넘치십니다. 인생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건강한 장수는 유전자보다는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장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유전적 요소는 25%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75%는 생활 습관과 환경, 그리고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 장수 지역으로 유명한 곳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7가지 비결과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장수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실천할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배우자나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고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서로 격려하면서 실천해 보세요. 또한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런 지혜를 전해주세요. 건강한 노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관계를 소중히 하고 꾸준히 운동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70대 이후에 빨리 죽는 이유들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사회적 고립, 목적의식 상실, 신체활동 감소, 식습관 악화, 수면 패턴 붕괴, 학습 포기, 부정적 사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들도 모두 우리의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사회적 참여, 새로운 목표 설정,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생활, 평생 학습, 긍정적 마음가짐.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일주일만 실천해도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한 달이면 주변 사람들이 뭔가 달라 보인다고 말할 것입니다. 6개월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고, 1년 후에는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을 줄 몰랐다고 스스로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제가 40년간 상담해온 수많은 어르신들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고 마음이 젊으면 몸도 따라서 젊어진다는 것을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이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두뇌 운동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또 만나요.